예요. 다음 저희 올 한 해도 이 종목도 참 많이 속을 썩었죠. 네, 속상했던 종목 현대모비스 점검 도와드립니다. 임준현님의 종목이시고요. 매수가가 27만 2천 원, 비중을 포인트로 두셨어요. 50%나 가지고 있는데 장기로 투자하고 싶어서 비중을 높였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투자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가격대가 24만 2천 원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에 뭐 동학개미들의 함성이 정말 울려 퍼졌을 때 그 인기 상위 리스트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때 주가가 40만 원 찍고 나서 너무 많이 밀려난 상황이죠. 지금 40% 넘어가는 가격 조정에서 이렇다하게 뭐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좀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중 많으시죠. 전문가님 50%나 되십니다. 예, 많으시네요. 자, 뭐 시청자님이 장기간으로 이렇게 들고 갈 생각으로 많이 좀 실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게 장기간으로 들고 가는 종목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게 되면요. 이게 뭐 계좌 자체를 너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좀 오래 들고 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일단 종목 자체는 그렇게 무리 없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뭐 저 위에 올라가갖고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못해서 잘못 쫓아가서 잡았을 경우 우리 뭐 최근에 LG화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가장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회복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뭐 1월 달에 좋구나 하고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이렇게 보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밑에서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 비중 때문에 걱정만 안 되신다라면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자, 지금 올해 이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뭐 썩 좋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못 판 게 아니라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판 게 아니라 못 만들어서 못 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 지금 오미크론이 다시 맹위를 떨치면서 뭐 조금 뭐 봉쇄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그렇겠지만 일단 뭐 내년 정도가 된다라면 저는 어느 정도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많이 맞을 거고요. 신흥국 쪽에서도.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장기로 보신다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수소차 관련해 갖고 지금 뭐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는 좀 뭐 도요타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차 이 두 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모비스에서는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자, 이 스택은 수소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소차 전체에서 43%나 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차에서 2차 전지하고 뭐 맞먹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 전기차 2차 전지보다도 훨씬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택을 만드는 뭐 제대로 좀 이렇게 차량 쪽에서 제대로 만드는 거는 이 현대모비스하고 일본 쪽 뭐 그 정도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나라하고 외국 쪽이 틀리게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소를 먼저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나라는 투자가 되고 그쪽 방향으로 조금 빨리 발전이 돼 가는 거고요. 또 호주 같은 나라는 그쪽에 호주나 뭐 아니면 다른 유럽 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으로 수소를 만드는, 그리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풍력으로 수소를 만드는 그런 수소 생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먼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수소 생태계라는 게 우리나라만 공허하게 떠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현대모비스가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거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택은 수소를 연료로 해갖고 거기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차가 굴러가는 건데, 자, 요거를 공정을 거꾸로 돌리면요, 수전의 장치가 되게 됩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또 수소와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요. 이걸 공정을 거꾸로 돌리면 수소 대신에 이 물에다 반응을 시키면, 그리고 공정을 거꾸로 돌리면 요거는 수전의 장치가 되기 때문에 뭐 이쪽 연료전지 쪽, 자동차 쪽 이런 쪽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뭐 굉장히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쪽이 이 스택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제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별로 없으니까요. 거의 경쟁사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 나중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소차를 쪽을 진출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수소 생태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는 그런 국면이 온다라면 다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이런 쪽에도 스택을 수출하는 그런 일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길게 보고 비중을 많이 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약간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뭐 차가 못 만들어서 못 팔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 정도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거고요. 또 뒤에 말씀드린 그 수소 생태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길게 들고 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